계속해서 이 문제 전지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배우 김주혁 씨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후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예,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그러니까 김주혁 씨가 탄 차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랜저의 오른쪽을 받는 게 두 번째 추돌이고요. 그 전에 한번 왼쪽을 추돌하고 오른쪽을 추돌하고 그 상황에서 무슨 이유에선가 계속 인도를 돌진합니다. 그래서 화단을 넘어서 한 150m를 그대로 차가 나가서 아파트 벽을 받고 아파트 정문 앞 계단을 2m를 굴러서 전복되는. 그리고 어제 알려진 바로는 화재가 났다는 게 있었는데 확인 결과 화재까지는 아니고 연기가 좀 피어올랐고 그러니까 차에 막 불이 붙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차가 그렇게 특히 2m 계단을 이렇게 구르면서 전복하는 그 과정 그리고 차가 많이 찌그러져서 한 40분 정도 구조하는데 40분 이상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여튼 치명적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고 현장 화면을 보시면 김주혁 씨가 탄 SUV 차량이 그랜저를 들이받고 잠시 멈췄다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때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저기 사고 난 지점이 어디냐면은 그 봉은사역 사거리에서 청담역 사거리로 넘어가는 영동대로예요. 그 언덕길인데 저기가 편도 7차선이거든요. 아까 사고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주혁 씨 차량이 먼저 이렇게 2차선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랜저 차량은 3차선을 운행하고 있고 근데 김주혁 씨 차량이 이렇게 살짝 그 그랜저 차량의 왼쪽 후사경하고 충돌을 합니다. 이게 1차 충돌이고요. 그 다음에 김주혁 씨 차량이 3차선 지나서 4차선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3차선을 운행하고 있던 그랜저 차량의 그 조수석 문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사고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 김주혁 씨 차량이 2차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나가지고는 5차선, 6차선, 7차선까지 갑자기 사선으로 돌진을 하더니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이 한 10몇 개 정도 꽤 많거든요. 인도를 지나가지고 계단을 구르면서 이제 전복이 되고 사고가 난 건데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차가 더 전복이 됐다면은 자칫 더 큰 사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그랜저 차량의 운전사 증언에 따르면은 그 충돌 이후에 김주혁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래요.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부검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게 되겠죠. 뭐 김주혁 씨 차량은 뭐 가장 튼튼한 차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 안전한 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 많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랜저 운전자가 봤을 때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차량 자체가 굉장히 고급 승용차인데 SUV라고 하죠. 요즘에 어떤 스타일하고 다르게 매끈한 스타일이 요즘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각져 있고 남성적인 그런 스타일도 분용차를 연상시키게 하는. 근데 그 고급 승용차 계열에서도 정말 튼튼하다. 자기네들은 광고 같은 데서 막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광고를 찍을 정도로 튼튼한 차인데 너무 굴러서인지 기둥이라고 하죠. 양쪽에 앞쪽하고 뒤쪽에도 기둥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데 저런 정도까지 되려면 아마 이제 어쩌면 이제 좀 전에 전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심근경색이 와서 이게 급가속을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차가 무너지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다시 화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교통사고 같은 걸 많이 보면 갑작스러운 순간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틉니다. 왼쪽으로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차가 충돌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오른쪽에 조수석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아마 제 생각이지 추측이지만 인도 쪽으로 차를 옮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갑자기 통증이 오니까 그러다가 그걸 제어를 못하고 결국 계단까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김주혁 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가 그동안 좀 많은 친숙한 작품 등을 통해서 친숙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제 저녁에 이 소식 듣고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저도 또 놀랐던 게 제가 이렇게 평소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자주 보는 그런 편이 아닌데 고인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보니까 싱글즈, 홍반장, 방자전, YMCA 야구단 이 4편이나 되는 영화를 제가 영화관 가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주혁 씨가 정말 홍반장이라는 그 영화에서처럼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서 우리 팬들이나 영화 팬들이나 드라마 팬들이나 시청자들 주변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공기 같은 그런 배우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서 활약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더 큰 건 아마 KBS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1박 2일에서 사실은 김지혁 씨가 처음 캐스팅됐을 때 이건 미스캐스팅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그 예능 프로그램 성격과 잘 안 맞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보란 듯이 정말 잘 녹아들었고 심지어 구태행형이라는 이게 본인으로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별명이 이제 지어졌었죠. 뭐 토사구팽이라는 한자를 읽다가 그 구탱으로 읽었다는 것 때문에 약간 놀리는 거였지만 예. 그 별명에 대해서 본인은 난 그 별명 좋다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주 시청자들과 가깝게 있던 그런 배우 중에서도 그랬는데 갑자기 그 김주혁 씨가 정말 너무나 호련히 그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받는 충격과 어떤 그게 허탈, 절망, 좌절, 과연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그럴까지 미치는 그런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주혁 씨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고 김무생 선생의 차남인데요. 김무생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예전에 SBS에서 부자유친이라는 주말 연속극을 할 때 저의 장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갓집을 방문을 하고 김주혁 씨한테 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을 주셔서 제가 연기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김무생 선생님의 그 중후한 연기를 김주혁 씨한테도 바랬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김무생 씨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지금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태조 이성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무생 씨는 생전에 아들 김주혁 씨가 배우가 되는 거를 반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나는 자식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겠죠. 근데 예. 김주혁 씨가 타고난 재능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열정으로 설득했다고 하는데 모 토크쇼에 김무생 씨가 나오셔가지고는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배우가 되는 것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예. 김무생 씨가 아시다시피 2005년에 이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예. 그 해에 이제 SBS 연기대상에서 김무생 씨가 공로상을 받게 되셨는데 당시 김주혁 씨가 대리수상을 하면서 배우로서 선배이자 아버지인 김무생 선생님이 그립다 뭐 이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불과 나흘 전에는 영화로서 첫 나무조연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또 그 소식도 있고 이제 남겨진 작품이 몇 작품이 더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 공조라는 영화를 저도 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 그 부대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를 보시면 40대 중반의 나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잘 갖고 있던 모습이거든요. 그 영화로 처음으로 나무조연상을 받으면서 김주혁 씨는 한때 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 고민을 접고 정말로 앞으로 배우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수상소감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아픈 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주는 상 같다라고 했는데 예. 아마 부모님 곁으로 가고 말았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혁 씨가 지금 영화 2편을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흥부라는 작품과 독전이라는 작품인데 흥부는 이제 역사 속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흥부를 재해석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품이 뛰어난 양반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독전이라는 그런 영화에서는 이 마약을 다루는 중국의 또 조직 보스로 변신을 해서 보여준다는데 아마 올해 말 정도에는 두 작품 다 개봉을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그가 남긴 유작들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뭐 SBS 드라마 PD를 하고 있는 동기가 SNS에 올린 글이 처음에 이제 김무생 선생님의 자제분이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참 배우였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주혁 씨가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작년 말에 배우 이유영 씨와 공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유영 씨 충격도 뭐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고 김주혁 씨하고 이유영 씨는 홍상수 감독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영화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사실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면 작은 나이 차이는 아닌데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아주 참 보기 예쁜 그런 연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도 했었고 최근에는 김주혁 씨가 연인 이유영 씨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다. 딸을 낳고 싶다. 아빠가 된 내 자신이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유영 씨는 그 SBS의 이제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 그 러닝맨을 녹화하던 도중에
이 비보를 접하고 녹화를 접고 이제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유영 씨도 참 그렇고 많은 연예계에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제 제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의사 친구 2명과 있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특히 시청자 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한국의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남자들의 돌연사가 많은 이유가 그때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심장이 선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나이 때에 그 심장 안 좋은 게 발현되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어쩌면 지금 김주혁 씨도 막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돌연사가 아닐까. 아니, 물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지만 심장이 약한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도 그렇고 심지어 몸에 좋은 운동도 절대 과잉하지 말아라. 이 나이에는 정말 남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물론 김주혁 씨 이제 그 비보를 접하고 한 얘기인데 시청자 여러분 그 이야기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김주혁 씨, 뭐, 일가족, 뭐, 많은 분들, 주위 친지들, 정말 충격이 클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모와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사건이죠. 그런데 경찰이요, 피의자의 아내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이유일까요? 예, 이게 부인도 혹시 이 살해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이 나타났어요. 첫째, 이 사람이 21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를 했는데 살해를 하고 나서 부인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2명 죽였어, 1명 남았다 이렇게. 그럼 부인도 애초에 살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같은 날 오후 8시경에 강원도 국도에 있는 휴게소에서 계부를 살해를 하는데 그 계부에 그 시체가 든 시체를 트렁크에다 넣고 이제 차에 그걸 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는 20일부터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강원도 콘도로 가져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검거된 게 평소에는 돈이 없다가 갑자기 고급 저택을 뭐 구입을 하고 고급 차를 사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 제보를 해가지고 검거가 된 거거든요.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밝혀보면은 부인도 살해 사실에 어떤 가담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 같은데 만약에 부인이 살해 사실에 가담한 거는 없고 그냥 증거 인멸에만 조력을 해줬다 그러면 처벌은 안 돼요.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살해할 때 뭐 그 시어머니를 집으로 유인을 한다든지 다른 뭐 어떤 가담을 했다 이런 사실 정황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이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피의자가 어쨌든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다가 그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죄로 지금 뉴질랜드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근데 국내 살해 혐의로 인해서 이제 국내로 들여와야 하긴 하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꼬여버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돼 있고 뉴질랜드하고는 그다음에 사법공조 조약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병 인도가 쉬울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2015년도에 또 체류를 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현지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겁니다.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한 300만 원어치를 훔쳤다라고 하는데 예상해 보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잖아요. 경미하죠. 좀 경미하다 보니까 이 범죄를 가지고 얼마만큼 뉴질랜드에서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치면 뭐 징역 같은 게 나올지 아니면 벌금 정도에 그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송환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제사범 같이 뭐 재판이 복잡한 재판이 예상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겠지만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걸릴 수도 있는 게 범죄 인도 송환 절차라서 얼마만큼 앞으로 더 걸려야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얼마까지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치면 지금부터 1년이고 뭐 우리로 치면 뭐 우리 범죄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볼지라도 실형이 나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1년, 6개월, 2년도 가능할 수는 있죠. 절차들이 뭐 보고하고 이런 절차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범죄 인도 조약은 조약이기 때문에요. 우리 법무부가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뉴질랜드의 외교부에 요청을 하고 또 뉴질랜드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거친 다음에 그 안에서 범죄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 재판이가를 따로 열어야 하는. 아마 그리고 요 두 가지 정도를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기억하실 겁니다.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동남아에 갔다가 잡힌 그런 피의자들 보면 거기서 무슨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거기서 그 감옥을 다 수용 생활을 다 마쳐야 돼서 한국까지 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 우리가 종종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절도죄 때문에 혹시 정말 복역을 하게 된다면 상당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수사가 지체될 가능성, 그걸 하나 걱정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경미하기 때문에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 수사 공조가 채 진행되기 전에 석방이 되면 어떻게, 혹시라도 석방을 네. 하면 또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 이 두 가지 지점에서 혹시 허점이 생겨서 지금 그 피의자를 인신을 일단 장악해 놓고도 우리가 한국에서 빨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신의 친모를 포함해서 동생 또 의붓 아버지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빨리 송환돼서 죗값을 치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예,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그러니까 그 김주혁 씨가 탄 차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랜저 오른쪽을 받는 게 두 번째 추돌이고요. 그 전에 한번 왼쪽을 추돌하고 오른쪽을 추돌하고 그 상황에서 무슨 이유에선가 계속 인도를 돌진합니다. 그래서 화단을 넘어서 한 150m를 그대로 차가 나가서 아파트 벽을 받고 아파트 정문 앞 계단을 2m를 굴러서 전복되는. 그리고 어제 알려진 바로는 화재가 났다는 게 있었는데 확인 결과 화재까지는 아니고 연기가 좀 피어올랐고 그러니까 차에 막 불이 붙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차가 그렇게 특히 2m 계단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래요.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부검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게 되겠죠. 네. 김주혁 씨 차량은 가장 튼튼한 차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안전한 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 많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랜저 운전자가 봤을 때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차량 자체가 굉장히 고급 승용차인데 SUV라고 하죠. 요즘에 어떤 스타일하고 다르게 매끈한 스타일이 요즘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각져 있고 남성적인 그런 스타일도 분용차를 연상시키게 하는. 근데 그 고급 승용차 계열에서도 정말 튼튼하다. 자기네들은 광고 같은 데서 막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그렇게 구르면서 전복하는 그 과정, 그리고 차가 많이 찌그러져서 한 40분 정도 구조하는데 40분 이상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여튼 치명적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고 현장 화면을 보시면 김주혁 씨가 탄 SUV 차량이 그랜저를 들이받고 잠시 멈췄다가 인도로 맞습니다. 돌진합니다. 이때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저기 사고 난 지점이 어디냐면은 그 봉은사역 사거리에서 청담역 사거리로 넘어가는 영동대로예요. 언덕길이요? 그 언덕길인데 저기가 편도 7차선이거든요. 아까 사고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주혁 씨 차량이 먼저 이렇게 2차선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랜저 차량은 3차선을 운행하고 있고, 근데 김주혁 씨 차량이 이렇게 살짝 그 그랜저 차량의 왼쪽 후사경하고 충돌을 합니다. 이게 1차 충돌이고요. 그 다음에 김주혁 씨 차량이 3차선 지나서 4차선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3차선을 운행하고 있던 그랜저 차량의 그 조수석 문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사고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 김주혁 씨 차량이 2차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나가지고는 5차선, 6차선, 7차선까지 갑자기 사선으로 돌진을 하더니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이 한 10몇 개 정도 꽤 많거든요. 인도를 지나가지고 계단을 구르면서 이제 전복이 되고 사고가 난 건데,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차가 더 전복이 됐다면은 자칫 더 큰 사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그랜저 차량의 운전사 증언에 따르면은 그 충돌 이후에 김주혁 씨가 가슴을 계속해서 이 문제 전지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배우 김주혁 씨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후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럴 정도로